올해 초만 해도 1달러에 1,300원대라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네네. 근데 이때 뉴스 보면 2년째 우리 막 1달러에 1,300원대라고 막 고환율 안 잡을 거냐, 정부 뭐 하냐, 아. 뭐 하고 있기는 계엄 준비하고 있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어피티 오네요. 오늘 2024년 마지막 방송. 오늘의 뉴스 토스트는요. 2024년 연말 결산 준비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 어피티 김정은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가계부 결산하잖아요. 이럴 때는. 네. 집에서는 가계부 결산할 때, 그리고 회사에서는 장부 결산은 끝났을 거예요. 어피티에서는 한 해 경제 이슈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 올해 좀 역대급이었죠. 아, 올해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현실화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사다난의 인간화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12월 내라는, 그리고 탄핵정국으로 이전까지의 기억들이 탁 하고 사라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1월부터 11월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정은님, 올해 파리올림픽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아, 7월이었죠? 네, 얼마 안 됐어요. 정말 한 옛날 얘기 같아요. 그쵸. 연초부터 한번 정은님 갖고 오시면 제가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어떤 네. 일들이 있었죠? 사실 지금 이슈 블랙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모든 게 잊혀졌는데, 하지만 시간을 돌려가지고 연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올해 되자마자 우리 일단 슈퍼 선거의 해라고 발을 막 동동 굴렀어요. 대만 총통 선거도 있다 그랬지, 미국 대선도 있고. 근데 여기 우리나라가 낄 줄은 몰랐어요. 당연히 아직 모르는 몰랐죠.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낄 줄은 몰랐고, 그러더니 이제 삼성전자가 2023년 한 해 실적을 이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때 6조 5,400억 원 나왔는데 이게 15년 만에 최저인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죠 그때. 삼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찐당황. 그래서 바로 전해인 2022년에 비해서 이게 한 85% 감소한 수치거든요. 네. 근데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85% 감소하면 이거 어떡해요. 그쵸.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저는 이때는 빨리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는 위기론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야. 이때는 저희도 뉴스를 쓰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좀 지금 사이클이 지나갔고, 네. 여러모로 좀 불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럴 때도 있는 거지 했었는데, 네.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막 삼성전자 이대로는 뭐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어졌었죠. 네.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이때 아직 1월입니다. 근데 이때 그 약간 비교가 많이 됐던 게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해요. 니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35,000을 돌파를 해요. 어떤 나라는 이제 2007년에 2,000 돌파하고 아직 2,400 뭐 깨지고 있는데 이제 니케이 지수는 뭐 만대에다가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바로 안 직전 좋았는데, 해인 2023년 니케이 지수를 보면 한 26,00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35,000이 된 거예요. 얼마나 증시가 잘 나가요. 그쵸. 기대감이 장난이 아니었죠, 일본이.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끝나나 이러고 우리는 옆에서 막 부들부들 막 이러고 있고. 그쵸. 근데 사실 일본 GDP 성장은 되게 둔화가 돼가지고 지금 막 성장률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나라만 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막 뭐 너무 경제가 부진해서 뭐 더블 딥에 빠진다, 뭐 어둠의 알바가 활개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잘 나가는 거하고 국가 전망하고 사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근데 못 나가는 거하고 전망하고는 좀 일치가 돼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 증시 잘 나간다라는 뉴스를, 맞아요, 저희도 썼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항상 한국 증시만 왜 이러나, 일본 증시는 옆 나라는 잘 나가는데 한국 네. 증시 왜 이러나, 또는 뭐 미국 증시 잘 나가는데 왜 이러나,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네.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좋다가 좀 나아진 거잖아요.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고. 맞아요. 약간 TMI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코스피 2,000 돌파한 게 언젠지 아세요? 그건 기억나요. 무한도전에서 한 십몇 년 전에 네. 코스피 지수 2,500을 바라는 그런 뭐 오츠크를 간다고 했던 기억은 나는데, 우리나라가 2007년에 2,000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네. 이때 돌파한 이유가 그 연기금이 그때까지는 주식 투자가 안 됐어요. 근데 당시에 58개였던 연기금을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훌쩍 2,000을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언제적 2,000인지 지금. 2007년이면은 이제 우리 고등학생 때네요. 네.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역시 경제는 네. 야, 일찍 이제 아는 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후루룩 1월, 2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됐죠. 봄부터는 교통정책 인플레이션이 시작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통정책을 일단 서울시에서 기후동행 카드 네, 낸다고 했다가 갑자기 국토부에서 원래는 좀 뒤에 출시하기로 했던 K패스의 출시 시점을 앞당기죠. 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막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고 교통정책을 굉장히 밀었던 때가 이제 봄이었습니다. 맞아요. 기후동행 카드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부터 있었던 카드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말이 많았어요. 이제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바뀌는 게 이제 예정이 돼 있었고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아? 마치 이제 신용카드 비교하듯이 기후동행 카드는 이런 식으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고 K패스는 전국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만 수도권에서만 다니는 사람 말고 전국적으로 쓰는 건 K패스가 좋아. 이런 식으로 막 비교 영상도 저희가 찍었었죠. 맞아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역에는 커다랗게 붙어 있어요. 기후동행 카드 안 됩니다. 이러고. 그니까요. 사실은 기후동행 카드가 약간 트롤이에요. 그렇죠. 사실 기후동행 카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은 쓸 수 있으면은 K패스보다 좋고 따릉이 특히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좋은데 근데 이제 너무 제한된 기후동행 카드 맞춤형 인간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조건이 좀 세죠. 네. 그리고 또 이슈들이 또 대외적인 큰 이슈가 있었죠. 이때 이제 물가 오른다고 한참 난리 쳤던 게 네. 그 예멘 내전 후티 반군이 홍해 쪽을 막아버려가지고 그 물류 그 국제 물류가 통과하는 되게 큰 길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하마스 편 든다고 후티 반군이 이제 그 홍해를 공격을 했는데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네. 아직 2월이에요. 네. 아직 1월에 2월. 일이 많았어요. 맞아, 1월에 일이 네. 많았고요. 2월 되면서는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네네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 나와가지고 지금 뭐 리밸런싱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슈 블랙홀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외신에서는 그랬죠.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근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요걸 살리자라고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만든 건데 네. 그 내란 사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입증했다. 진짜. 떡밥 회수가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이슈가 있었고 뭐 2월에 있었던 일 빨리빨리 네네. 얘기를 해보자면 의대 증원 문제 이것도 아직 해결 안 됐죠. 네. 이때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 주가 상승 대축제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동이 걸렸고요. 이때 들어갈 걸. 슈퍼엔저의 일본 여행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때 엔저. 네. 엔저 좀 갔죠, 그래도 한동안. 엔저 좀 갔죠. 어. 근데 사실 원저도 지금 같이 가고 있어가지고 엔저와 원저 또이또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생활면에서는 이제 뭐 제로 음료 완전히 막 붐이 이때 일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팔아가지고 매출 1조 원 넘긴 게 또 2월입니다. 그 스트레스 DSR도 시작을 했고요. 이제 3월로 들어섭니다, 드디어. 3월. 네, 그래서 3월에는 중국이 이제 제2차 차이나 쇼크라 그래가지고 그 밀어내기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도 이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게 전기차처럼 비싼 것도 싸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철강 같은 것도. 그리고 알리나 테무 같은 C커머스 공습도 우리 이제 봄과 함께 왔죠. 맞아. 예, 일본이 또 3월에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하고요. 네. 근데 이때 머니레트 뉴스 보면 2년째 우리 막 1달러에 1,300원대라고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환율 안 잡을 거냐. 정부 뭐 하냐. 뭐 하고 있기는 계엄 준비하고 있지. 약간 이런 미쳤어. 느낌이었는데. 그쵸. 지금 1,400원 네, 정도죠? 네, 네. 1,450원 지금 넘었는데 환율 방어가 들어가도 1,450원 넘는 좀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저 내년에는 1,500원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 큰일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올해 초만 해도 1달러에 1,300원대라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네, 네. 어떻게 2년째 이럴 수가 있어? 막 그쵸. 이랬었는데. 어떻게 예.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주 최대 52시간제를 안 하고 노동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정책 내용을 보면 좀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뭔가 이제 바꾸려 그러면 보완책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보완이 하나도 안 돼 있긴 했어요. 그래서 논란만 만들고. 네, 그리고- 슥슥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때 이제 1분기 때 굉장히 좀 뉴스를 장식했던 그 소식이었다. 주 52시간제 안 한다. 맞아요. 4월 들어가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죠? 4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우위로 부동산 시장이 바뀝니다. 바뀐다. 사실 뭐 월세 시대로 바뀐다 하는 게 제가 중세 시대 얘기를 해서 그런데 1990년대부터 약간 보고 있었거든요. 모기지론이
1990년대에 우리 뭐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그게 1990년대에 도입이 된 거라서 네. 그 도입이 되면서 이 주택담보대출 도입됐으니까 이제 월세 우위로 시장이 바뀐다. 이 얘기 그때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한 24년을 기다려가지고 24년 만에 바뀌네요. 그쵸. 사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사기였죠. 네, 네. 전세 사기가 이제 2021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기승을 막 부리고 아니 2021년 하반기 때는 약간 뚜껑이 오픈된 네, 느낌이었고요. 네. 이후로 하면서 막 사고가 계속 생기고 네, 그러다가 신뢰는 딱 무너지고 맞아요. 부동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전세 사기가 엄청 심각해졌죠. 그쵸. 그러면서 2024년 4월에는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를 가져다가 또 국회에서 약간 난리가 났었죠. 결국 이제 야당안이었던 선구제 후 회수가 통과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무너진 대학가 상권도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이 대학가 상권은 별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지금 홍대 앞에 저희도 지금 홍대 근처에 사무실 쓰고 있는데 네. 홍대 앞이 텅 비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환율이 1달러에 1,400원대를 처음 찍습니다. 4월에 이때 이제 세수 부족으로 20조 원 외평기금 갖다 쓰기도 했죠. 환율 네. 방어하려고. 네, 그쵸. 이거 뭐 20조 원이 좀 우스운 수준이 됐는데. 그쵸. 아, 모든 이슈가 아니야. 다시 돌아와. 그래도 이제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도 우리 이제 너무 시니컬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들여다보기로 했으니까. 네. 네. 아, 맞아요. 잘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4월에 중요한 일이 되게 많았어요. 네. 라인야후 사태 이때 터졌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조용히 이제 네이버가 물러나고 있어요. 그쵸. 사실 네. 그때도 큰 다른 해결책이 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네이버가 서서히 좀 지금 이제 일본에서 그쵸. 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도 이것도 진행 중인 사건인데 하이브하고 어도어 경영권 분쟁이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희진 씨의 기자회견이 4월이었는데 저 그 초록색 스트라이프 티 바로 어제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전 이게 이건 4월이었어요. 진심으로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 8개월 됐다는 거잖아요. 네. 4월에 있었던 일이라. 네. 저는 그 라이브를 보고 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생생한데. 맞아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하고 광고 요금제 도입하고 막 이러면서 넷플릭스 이제 안 볼 거야 막 이랬었는데 여전히 패왕입니다. 그쵸. 그리고 네. 흑백요리사 때 아, 다 같이 넷플릭스 가입을 또 하면서 굉장히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호재였다라고 네. 했었죠. 그리고 5, 6월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5월하고 6월이 진짜 별일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5월에는 뭐 소소하게 중고거래 소득에도 세금 내는 정도.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가격 뭐 9,999억 원 설정하면은 세금이 갑자기 고지서가 이만큼 날아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엔비디아가 계속 사상 최고가 경신 중이었고요. 이때 살 걸.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파업을 하는데요. 이게 경영계하고 언론은 엄청 난리를 쳤는데 정작 일반인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쵸. 삼성전자 노조가 첫 파업한 이슈. 저희도 다뤘었죠. 네. 그리고 이제 7월로 넘어가 보면은 그때 사실 이때가 진짜 슈퍼 엔저였어요. 사실 7월에. 근데 예, 원저도 같이 있었긴 하지만 네, 한일 사이좋게 추락 중인데 어쨌든 이때 근데 엔저가 막 엄청 바닥을 치는데 해외 여행이 갑자기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해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 하고 있었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7월에 29개월째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오.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머니레터에서 이제 까봤더니 6070 주도로 단기 일자리 주도로 고용률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었음 청년 증가가 이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희 7월 달에 예, 근데 이러다가 TMF 사태가 터졌죠. TMF.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될 돈을 어디 다른 데 돌려 쓰고 이제 정산금을 못 해줬죠. 즉 상품권 관련 법안이 굉장히 미비한 것도 이때 들켜버렸죠. 맞아요. 이게 반년간 난리였는데 이게 뭐 이제 수습한다고 각종 보완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계엄이 터지는 바람에 관련 법안이 논의가 안 되고 국회에서 지금 약간 멈춰버렸습니다. 그쵸. 사실 이 이슈도 지금 TMF 뭐 회생으로 넘어가고 법원 뭐 개시 절차 이런 것들이 딱 남아 있었는데 네. 12월로 예정돼 있던 걸로 알았거든요. 그 뭐 어떤 법적인 그 절차들이. 네. 근데 지금 다 묻혔어요. 아, 그러니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뉴스가. 네, 뭐 근데 저 같아도 지금 뉴스 보고 있으면 기다리는 뉴스들이 있어요. 이 사태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를 볼 엄두가 잘 안 나요. 그쵸. 그리고 이제 8월로
넘어가 보면 이 임금 체불 금액이 1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달입니다. 아, 이때부터 약간 어려운 소식들이 네, 시작됐어요. 네, 8월부터. 네. 그래서 한창 여름이던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을 딱 열자마자 이게 약간 전 세계적인 얘기인데 대공황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터지죠. 8월. 네. 블랙 먼데이. 네, 블랙 먼데이. 그래서 거의 뭐 1929년 대공황 때 연상이 될 정도로 갑자기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되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떨어졌던 건데 미국 증시가 금세 예쁘게 회복이 됐습니다. 3대 지수 지금 최고치 경신 중입니다. 남의 나라 좋은 소식. 아, 남의 나라 좋은 소식. 우리만 문제야. 네. 지금 당시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다 주식 들고 있던 분들은 깜짝 놀랐던 네.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약간 그 급락을 하면 있잖아요. 사셔도 돼요. 약간 만성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전체 지수 말씀드리는 건데 만성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면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비경제 요인으로 갑자기 급락을 하면은 이거는 반등을 금방 합니다. 아, 네. 근데 그때 안 샀죠? 그때 이제 어. 우리 저 편집장님이랑 그때 지금 사야 되는데 우리 기사 쓰고 있다고. 장 닫았다.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의정 갈등, 의사하고 정부 갈등이 깊어지니까 거부권 행사를 당했던 간호법이 갑자기 통과가 됩니다. 오. 네. 그렇게 8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9월 들어서는 인텔 주가가 주당 2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2022년만 해도 주당 64달러 갔었거든요. 이제 미래 먹거리였던 파운드리 산업을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인텔이 저렇게 되다니 저 반도체 공룡이었는데 삼성은 인텔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 모건 스탠리가 아무 이유 없이 막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 막 이래가지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6%나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 뭐다? 회복을 한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는 회복을 했고요. 근데 10월이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지금도 근데 회복이 안 되고 있죠. 네, 이게 9월의 이슈고 네. 이때는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삼전은 조금 그때 이전부터 떨어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삼전은 회복이 좀 어렵겠구나. SK 하이닉스는 회복을 어쨌든 금세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방금 했어요. 말씀 주셨던 게 뚝 떨어지면은 회복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서서히 떨어지는 거는 뭐 그러니까 추세가 항상 중요해요. 그쵸. 네. 근데 추세가 안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월에 미국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 3시 9월 FOMC에서 한 번에 0.50%포인트 내리는 빅컷이 단행이 됩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 다 살았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금리를 그렇게 못 내리게 됐어요. 금리 차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국 빼고 다 안 좋아서요. 전 세계 금리가 좀 미국하고 좀 탈동조화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같이 이제 좀 움직이는 경향, 동조화되는 네.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은 그래도 돼.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어려워. 우리는 아직 뭐 가계 부채도 있고 여러모로 금리 그냥 낮추기 어려워. 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0월에 유일하게 이제 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었습니다. 이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취소를 안 먹으려고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런던에 전화 걸고 뭐 화성회의하고 찾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눈물의 똥꼬쇼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국채가 이제 말하자면은 전 세계에서 우등생 클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손꼽히는 국채의 어떤 클럽에 들어갔다는 그런 정말 박수를 칠 만한 이슈가 10월에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네. 내란 사태라든지 네, 이런 것 얼마 안 때문에 돼가지고 이게 편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맞아요. 네. 큰 돈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됐고 유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3전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이 되면은 온누리 상품권 대규모 부정 사용 의혹으로 이제 열립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이 됩니다. 사실 올해 예정돼 있던 가장 큰 이슈였죠. 네. 아무도 모른다 이랬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너무 이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내년도 이제 출범을 기다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하고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이 돕니다. 롯데그룹 어렵다 이런 네. 얘기들. 그리고 12월이 되자마자 이제 그 아직 현재 진행형인 그 비상계엄 이슈가
이렇게 선포가 이제 12월 3일이었죠. 네. 네. 이제 아직 3주가 안 됐어요. 맞아요. 이게 한 3년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계속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네. 현재 진행형이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50원 정도 가고 있고 코스피가 2,400 내를 깨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깨졌다가 올라오고 하는데 어서 수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무한도전에서도 얘기했던 2,500선 지금 내려앉았다. 네. 전 진짜 충격이에요, 충격. 저희 지금 코로나 팬데믹 한창일 때 증시 호황이긴 했지만 그때 3,000 넘었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이대로 쭉 갈 줄 알았어요. 그쵸.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내려올 줄은 몰랐는데 2,400선이다. 너무 놀랍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2024년 저희 한 해 라이브로도 함께했던 한 해였고 영상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대로 함께하는 첫 번째 해였는데 네. 정희님 한번 그 올해 평가해 주신다면 한 줄 평 한다면 대략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사다난. 다사다난의 네. 현실. 시작한 게 끝이 안 난다. 이때 시작됐던 문제들이 올해 시작됐던 문제들이 올해 안에 수습이 다 안 됐어요. 올해 안에 수습이 다 안 됐고 네. 오히려 이제 진짜 저는 이제 블랙홀 올해는 연말의 블랙홀이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앞서 이제 아쉬운 소식도 있었지만 그걸 다 합치고 이렇게 뭉치고 막 볶고 이렇게 튀겨도 12월에 있었던 이슈만 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너무 큰 악재. 내년도에 안 그래도 어려울 것 같다. 우리 막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수 시장 지금 침체되고 소비자들 지갑 열기가 무섭고 여러모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 경기가 어려워진 저성장의 국면이 앞으로도 한동안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최근 11월 달의 얘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내년하고 내후년 경제 성장률 1%대 전망하면서 일본과 비슷한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했었는데 12월에 이제 빵 내란 사태 터지면서 내년도 이제 어떻게 수습할 건데 이 경제 어떻게 수습할 건데까지 더해진 거. 내부 원래는 대외적인 이슈까지 막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수출 장벽 높이면서 우리 어려워진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대내적인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네. 조금 희망 회로를 굴리려고 해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이제 싹 더 이제 정비를 잘 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하지만 목이 타네요. 잠깐만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지나온 2024년, 우리 또 2025년 다가오기 전에 어피티 온에어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 같이 전했잖아요. 네, 사실 네.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몇 개는 다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어피티 온에어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송들 쫙 갈무리를 하면서 인기대상 수상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박수! 올해 5월부터 녹화 방송 그리고 올해 8월부터 라이브 방송 저희가 했다고 했죠. 네. 최초 공개로 수요일과 금요일에만 발행했던 적도 있었어요. 라이브는 아니었고 녹방으로 다 찍은 다음에 최초 공개. 이후로 저희가 총 방송 횟수는 46회, 제작된 편집본 개수는 88개. 와, 진짜 저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6개 정도 찍었을 때 6개 찍으면 딱 한 줄이 차거든요. 와, 한 줄 채웠다 이러면서. 아래 이제 과거에 저희 막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과거 묻어도 하면서 이제 차곡차곡 영상을 쌓아갔는데 모바일이나 PC로 딱 어피티 온에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예쁘게 새 영상들 어피티 온에어로 바꾸고 나서 개편하고 나서 찍은 새로운 영상들로 쫙 채워졌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좋았더라. 네. 찐 너무 만족스러운 뿌듯합니다. 너무 네. 뿌듯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방송들 중에서 어피티가 레전드로 꼽은 영상 3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바로 가기 링크 이쪽으로 뜰 거니까 여기에서 영상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기대상 첫 번째 수상작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입니다. 카드값 연체되면 생기는 일. 아니, 올해 왜 이러는 건데요? 카드값 연체되면 벌어지는 일들. 박수연 재무상담사님과 함께했던 요 영상이 조회수 1위였습니다. 이게 또 어피티 원에어 인기대상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원희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박수연 재무상담사님과 첫 번째로 함께했던 전문가 초대석으로 함께했던 시간인데 이날 이제 2030 대출 또는 이제 신용관리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극적입니다. 고자극의 가장 조회수 높은 영상. 왜 많은지 알겠죠? 조회수가. 지금도 영상 조회수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카드값 연체는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혹시나 신용카드 지금 잘 쓰고 계신 분들 이 신용카드 잘 썼을 때 희망편을 우리가 항상 상상하지만 절망편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아찔하다라는 정도의 경각심. 물론 저희가 썸네일을 조금 고자극으로 만들긴 했어요. 이후에 이제 머니로그 방송을 저희가 하면서 막 역대급 폭설부터 계엄까지 박수현 상담사님하고 많은 고비를 넘어왔는데 앞으로도 같이 하는 머니로그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신용카드 혜택 공부할 시간에 그냥 체크카드 쓰면서 절약하라는 게 너무 가슴에 박혀서 실천 중이다. 맞아요. 우리 막 안경 딱 쓰고 그 전월 실적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맞출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면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그냥 긁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인기 대상 두 번째 수상작은요. 가장 신규 구독자를 많이 끌어온 영상입니다. 또 우리 영상이 여러 알고리즘 타고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이제 발견이 돼서 신규 구독자로 유입되면 또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오래오래 함께할 많은 새로운 분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가장 신규 구독자를 많이 끌어온 영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참.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지금 은행 예금 넣을 때가 아닙니다. 저희 제목이 이래가지고 지금 좀 민망하네요. 지금 은행 예금 넣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될 때죠? 연금 넣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연금. 말씀하셨던 우리 김성일 소장님과의 전문가 초대석 영상이 가장 신규 구독자를 많이 끌어온 영상입니다. 제이송님 소름 돋았다고 저도 이 영상 보고 구독 오.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장인분들이 연금 관리해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연금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신 영상이었고요. 연금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근데 눈앞에서 저한테 막 2030일 때 시작하는 게 얼마나 유리한 건지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다? 시간이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돈이 지금 당장 많은 거 좋죠. 좋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막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시간이다. 자, 그래서 아직 연금 관리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저희가 띄워놓을 테니까 꼭 이 영상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마이 페이버리템님은 연금 굴리기 영상은 한 달에 한 번씩 들으면서 정신 개조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소액 작은 액수를 넣고 있다고. 그래도 시간이 가장 중요한 무기다. 세 번째 인기 대상, 세 번째 수상작. 이번엔 라이브 시청자 수 최대치 찍은 영상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손 좀 가만히 두세요. 네. 라이브 시청자 수 최대치 찍은 영상. TMF 사태 더 큰 게 온다? 였습니다. 뉴스토스트였어요. 이번에 네. 전문가 초대석이 아니고 저희 정희님과 함께 했던 뉴스토스트였는데 사실 저 지금도 같이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채팅창. 주요 메시지 옆에 실시간 시청자 수 써 있잖아요. 이게 막 200명 넘어가고 300명 넘어가니까 살짝 긴장했었어요. 약간 무서워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사실 네. 이때 다들 TMF 사태를 포함해서 경제하면은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맞아요. 무섭고 불안하고 이럴 때 이제 찾아오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제 뉴스 같은 거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방어. 우리 경제 뉴스 알고 하는 거는 이제 방어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이나 이런 거를 좀 잘 매만져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불안할 때 우리가 어피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찾아야 하는 뉴스들 잘 갈무리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너무 막 물론 불안하고 어려운 이슈지만 거기에 너무 막 크게 마음 쓰시지 않게끔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는 어떤 일들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담담하게 짚어드리는 거. 네. 이게 이제 어피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라이브 시청자 수가 또 한 번 최대치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엄. 비상계엄 터지고 그날 아침 12월 4일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는데 그날 아침에 많이들 오셨어요. 진짜 많이들 오셔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들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죠. 불안한 마음에 이제 저희가 경제 브리핑 항상 중요한 경제 이슈를 꼽아드립니다 했는데 와장창 다 지금 넘기고 계엄 사태, 계엄 내란 사태를 좀 자세히 충분하게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라이브 인트로 때 이 내란 사태 관련된 뉴스들을 정리해서 전달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했던 그 최근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한 시국이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게 어피티 목표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어피티 인기 대상 3개 꼽아봤고요. 이봉님, 블랙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어피티의 새해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건 또 어피티의 새해 목표 그리고 정인, 진영의 목표.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어피티의 새해 목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채널 잘 키워가면서 어피티에서 주력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는 있어요. 일단 어피티 오네요. 저희가 올해 개국을 했잖아요.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주 3회로 가고 있는 방송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더 잘 키워서 어떻게 보면 회사로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키워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일상에 접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해요. 저는 올해 박진영이라는 삶의 사람의 인생에서 올해가 어떤 기점이거든요. 무슨 기점이냐. 천직을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중요한 기점이라서 이런 저에게도 너무 큰 기회였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한 이 어피티 온에어 채널을 내년에 잘 키워가는 게 어피티의 첫 번째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뉴스레터, 머니레터, 잘쓸레터, 잘쓸레터도 지금 주 1회 가고 있는데 요게 또 여기까지만 저희 뉴스레터도 좀 더 저변을 확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돈, 경제, 돈 관리 그리고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비, 취향에 관한 얘기들까지도 정말 삶이 좀 더 안정적이고 덜 불안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채널들을 잘 확장하고 좀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희님 목표는요, 올해는요? 정리를 잘 이제 팀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정리를 이제 잘 해야겠다 하는 정직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좀 건강 좀 챙기고 이제 주 3회를 하다 보니까 약간 몸이 약간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 3회에 맞게끔 울끈불끈 몸 관리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진지하게. 네. 오복언니님 여러 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 중인데 어피티가 제일 유익하고 편하고 좋아요. 오래오래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저희에게는 엄청난 원동력입니다.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정말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정희님 깨물하트. 이거? 아니면 됐습니다. 깨물하트. 네, 깨물하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2025년에 다시 만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